어제 검찰이 상상저축은행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조국 사태 와중에 언론에 좀 보도됐고 저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요. 코링코가 WFM의 원 회사였던 A1A입니까? 그걸 인수하는데 이 상상저축은행에서 이 크라제베그 민을 통한 그 중개하에 그랬는지 돈들이 코링코 측에 많이 대출이 되었거나 무슨 코링코 측의 금융 어떤 수단, CB 등을 사거나 또 부동산 등을 잡는 형태로 돈이 빌려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언뜻 보면 한 25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을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상상저축은행 쪽에서 돈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근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상저축은행 이 부분은 골든브릿지 계열 금융사들을 올 1월 달에 전부 인수를 한 겁니다. 자, 골든브릿지는 과거에 외국계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모라는 사람과 또 문모라는 여자, 한때는 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모라는 사람은 운동권 출신이고 문모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 그 재계에서 문과 아주 가까운 사람, 특히 금융계에서 가까운 사람으로 손꼽혔습니다. 골든브릿지 정권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이혼을 하고 그러다가 또 막판에 위기가 몰려오니까 부인이 다시 들어와서 또 계열사 대표를 맡아서 둘이가 재결합했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 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노조가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을 했고 또 문정권 들어와서 올 초에 상상저축은행에 올 초에 유준은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골든브릿지가 이제 상상저축은행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준은이를 검찰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서를 써줬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이 좌파 진영, 친문 진영에서 엄청나게 퍼뜨렸고 또 TV에서도 한 TV 탐사 프로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검찰과 유준원 간의 유착에 의해서 이 골든브릿지 정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동안은 한 십몇 년 전에는 또 골든브릿지가 노무현 정권과 가깝다. 그래서 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있던 애들이 골든브릿지에 많이 들어가 있고 골든브릿지가 노무현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베트남 관련해서 대박을 쳤다. 이런 이야기까지 떠돌아다녔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무슨 금융여신협회 회장인가 자리에 출마한 사람 보면 청와대 노무현 때 행정관 하던 사람이 골든브릿지에 간부를 하다가 또 거기에 나왔다. 그런 경력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취합해 봤을 때 어쨌든 골든브릿지는 외국계이다가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법조계 사람들이 또 돈도 좀 대고 해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좀 애매한 상황에서 좌우한 친노 정권과 관계 있는 정권 회사다 하다가 보수 정권 때는 좀 고전하다가 지금 이제 관련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상상 금융그룹의 유준은이한테 넘어가게 되고 이제 또 그 사이에는 이 정권과 아주 가까운 금융 노조들이 이 골든브릿지 관련해서 오랫동안 시위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기자본에 대한 지적에도 이 회사가 자주 등장을 하는 좀 시끄러운 회사였는데요. 어쨌든 어제 검찰이 이 상상저축은행을 압수수색을 했다.
자, 그리고 검찰은 금감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 어제 경기 성남의 상상저축은행 압수수색이 조국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금감원은 지난 10월 31일 제재위원회를 열고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법인 등 관련자 제재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이 전환사채 CB나 신주 인수건부 회사채 그러니까 BW 등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기업이 CB라든지 BW 등을 이렇게 거기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부실해져 그러면 전환사채는 회사채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전환사채죠. 그래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는데 이걸 통해서 5% 이상의 지분을 획득을 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담보로 전환사채를 맡아서 돈을 빌려줬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주식이 되어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신고해야 되는데 금융사가 그 신고를 안 했다 이런 거죠. 자,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개인한테 대출을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조국 가족 펀드를 운용한 고린코와 거래관계가 있다는 게 사실상 핵심이라는 건데 고린코 P는 조국의 사모투자 의혹이 벌어진 직후인 지난 8월 20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WFM 주식 110만 주 4.28%입니다. 전량을 담보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30억대의 대출이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압수수색이 있었던 다음 날인 8월 28일 담보 주식 중에 63만 5천 주를 처분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이제 임명되면서 이 WFM 고린코 등이 등장하니까 잽싸게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상상에 맡기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일종의 현금을 확보해서 딜라고 했던 거겠죠. 근데 상상이 그 돈을 대주고 또 맡은 주식을 팔았어요. 수상한 행동을 했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상상저축은행은 조국과 관련해서 지금 WFM 인수 과정에도 깊숙하게 크라제버거, 정상훈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을 2차 기소 때 고린코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는데요. 자, 지난 9월 달에는 상상저축은행 관계자를 검찰이 그때 압수수색 전에 불러서 이 WFM 인수와 관련되는 고린코 측의 대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상상저축은행은 WFM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을 고린코 P에는 20억을 대출했습니다. 이거는 우국한이하고 조범동이 정경심이가 다 합의가 됐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상상저축은행 계열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WF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조국이 이제 임명이 되기 직전에 30억 안팎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코와 관련되는 건물이 상상저축은행의 담보로 이렇게 잡혀 있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MBC의 PD 수첩이 지난 10월 29일 날 유준은 상상인 그룹 대표가 2012년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자, 그래서 골든 브릿지 정권을 올 초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처럼 확인서를 검찰이 써줘서 특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MBC나 지금 좌파의 경제 농객이나 또 조국 사태의 정권의 입장에 서서 앞장서는 떨거지들은 검찰과 상상인 그룹의 유준헌인가하고의 유착, 이런 부분으로 지금 몰면서 코링코의 실소유주가 유준헌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수법 중에 하나지요. 그거는 뭔가 하면 정경심이가 범동희한테 속아서 코링코에 말려들었다라는 논리를 펼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좌파 그 치어리더들이 다 그렇게 몰아넣었잖아요. 이제 조국 수사를 앞두고 방향을 유준헌이한테 돌리는 TV 보도도 있었고 지금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한 기사를 보면 골든 브릿지 정권의 현 상상인 정권의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최근에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의혹은 뭔가 하면 유준헌이가 차명 결여와 주가 조작 이런 걸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유준헌이가 질이 안 좋은데 골든 브릿지 정권을 인수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금융회사를 운영하려면 당국이 허락해 줘야 되죠. 검찰이 무혐의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석연치 않게 골든 브릿지가 상상인 그룹으로 넘어갔다. 자,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그게 MBC PD 수첩이죠. 검찰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매개로 금융재벌과 검찰 간의 유착을 문제로 제기했다. 골든 브릿지 정권이나 이를 인수한 상상인은 낯선 회사인데,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은 지난번에 조국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정경심이가 차명 투자한 회사로 거론되는 WFM과 관련해 이 두 저축은행이 2019년 6월에 20억을 대출을 해줬다가 회수했고, 또 8월에는 WFM 주식을 110만 주 담보로 20억 이상을 대출해 줬다. 자, 8월의 대출은 사모펀드 의혹이 터진 이후인데 이 대출을 해준 것이 매우 의심스러웠다. 자, 그런데 이 대출은 전부 다 골든 브릿지 정권이 상상으로 인수된 뒤에 벌어진 사건인데, 자, 그래서 골든 브릿지와 뭔가 금은 유착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상상저축은행 두 개의 이런 오너가 누구길래 이런 짓을 했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상상인 저축은행이 WFM과의 관련해서 여러 차례가 등장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정경심이가 WFM에 1,400만 원에 그 200만 원씩 7달 그 자문료도 받았지요. 근데 2018년 WFM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자산인 갤러리아 포레에 대한 질권 설정 내역이 나오는데,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에돈 파트너스가 설정한 건질권에 대해 질권을 130억을 설정하였다. 자, 에돈 파트너스는 또 뭐냐? 여기에 이제 정상훈이하고 그 크라제버그 민이라는 사람이 그때 등장을 했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에돈 파트너스는 WFM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곳이다. 어떻게 이 130억의 질권이 설정될 수 있느냐? 즉, 질권 설정이라는 것은 담보를 잡고 대출해 줬다는 겁니다. 대출해 주면서 불안하니까 담보를 잡았는데,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해 준 보다 담보가 훨씬 높게 설정돼 있죠. 그래서 평균 한 30% 정도를 여유를 잡고 그 30% 이하로 돈을 내줍니다. 그러면 130억의 질권 설정이 있고
그 설정한 사람이 금융기관이라면 100억 정도의 돈을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애돈 파트너스로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담보는 어떤 거겠어요? 돈을 빌려간 쪽이 가지고 있는 건물 자산이 담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애돈 파트너스가 갖고 갔으니까 그 담보가 애돈 파트너스가 돼야 되는데 WFM 남이 보유한 갤러리아 포레라는 것이 어떻게 애돈 파트너스의 이 회사가 잡아먹고 돈을 빌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애돈 파트너스가 전환사채 매입 행태로 WFM에 돈을 투자했으니까 또 WFM은 그 애돈 파트너스에게 건물을 제공하고 그 돈이 또 상상저축은행에 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애돈 파트너스는 필요 없는데 중간에 나타나서 이렇게 그냥 둘러리를 쓰고 상상저축은행이 곧바로 갤러리아 포레를 담보로 WFM에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더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왜? 애돈 파트너스 이런 거 보면 정상훈이가 만드는 그 위장 회사처럼 보이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상상그룹이 WFM에 100억을 갖다가 투자한 이후에 골든 브릿지의 대주주 자격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든 브릿지를 인수하려는데 그 대주주의 자격 승인이 안 나서 다 안 나올 거라 봤어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주가 조작하고 있으니까. 보통 주가 조작한 사람은 정권에서 인수 못하죠. 그런데 그게 났는데 결국 그 대가로 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WFM 인수하는데 상상저축은행이 골든 브릿지를 인수하는 부분에 어려웠을 건데 검찰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확인서를 써줬어. 유준헌이가 검찰에 조사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면하면서 이 골든 브릿지 정권 그룹이 상상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상상은 WFM에다가 100억을 사실상 중간에 바지 하나 세우고 이렇게 빌려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빌려준 건지 뇌물인지는 알 수 없죠. 여기서 검찰과 금융자본의 유착인지 아니면 조국의 민정수석과 유준헌의 유착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